예, 10월 6일 금요일 장마감 5%입니다. 자, 이번 주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뭐 다 안 좋았습니다. 예, 연휴 이후에 어쨌든 투심이 워낙 약해졌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과매도권, 제가 봤던 지수보다 훨씬 더 떨어져 버렸어요. 2400 코스피, 그 다음에 800포인트 코스닥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하지만 시장에 조금씩 저는 수급의 시그널을 좀 보고 있습니다. 내일 한번 주간 정리 드릴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제가 매매를 살짝 넣었어요, 저희도. 그리고 갖고 있는 것들이 지금 9월 달에 워낙 지금 많이 빠지다 보니까 좀 물린 것들도 있고, 제가 사실 한 달 동안 매매를 거의 많이 못했습니다. 추석 전에 살짝, 오늘 같은 경우 그 전까지는 좀 물려서 종목도 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제가 희망 고문 드리진 않습니다. 안 좋으면 안 좋다 말씀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큰 흐름 자체는 큰 문제 없고, 전반적으로는 채권이든 주식이든 모두 수급 관련 문제예요. 사실 채권이 상당히 스마트한 그런 자금들이 들어오는데, 오버슈팅이 좀 나올 정도로, 하여튼 지금 채권이나 이쪽도 조금 등락이 변동성이 많은 심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 가운데서 저희가 시장의 흐름을 자꾸 보려고 꾸준히 보는데 조금씩 보여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휴먼 인덱스도 꾸준히 보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고객분 얘기도 그렇고, 시장 내에서는 분명히 저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계속 우리나라 지수대가 과매도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도를 많이 자제를 합니다. 갖고 있는 것들 특별히 문제 있거나 몸청 태도 하나 뒤에 올라 있는 것들이 아니면 뭐 그런 거 없죠. 다 빠져 있는 분위기니까 매도를 자제하면서 포트 내에서 어디로 돈이 가는지만 계속 보고 있어요. 자, 9월달 들어서는 거의 뭐 정말 자잘한 것 빼고는 시장도 지금 정신없이 다 같이 빠져 있는 상태고, 여기에서 돈이 조금씩 안정이 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밑에서 바로 급반등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등락을 좀 만들 수 있을 거라 보거든요. 바닥 밴드 이후에 돈의 머니 스트림을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제가 한번 설명 좀 자주 드리겠지만, 지금 개인별로 보는 수급들, 우리나라는 외국인과 개인을 봐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경기가 정말 안 좋잖아요. 어쨌든 금리 때문에 부동산도 지금 다시 떨어지고, 사실 자영업자나 부채 부분은 지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경기 안 좋은 상태인데, 어쨌든 작은 사이클 내에서 우리는 정시에서 수익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많이 빠졌던 개인 예탁금도 50도 초반에서 더 빠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이 좋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신용 관련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레버리지나 미수 같은 것도 물론 좀 높아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많이 빠졌던 코스닥에, 그 다음에 미수 관련 있지만 개인들이 샀다 팔았다 장중에 특히 5장 들어서 미리 팔면서 자체적으로 셀프 컨트롤 다 해요. 그런 면 때문에 사실 4월달이나 7월달처럼 갑자기 우장창창 다시 떨어진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런 면에서 개인 수급 레버리지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던, 어제도 그랬죠. 12630, 233740 같은 지수 관련 ETF가 오히려 현금보다 더 나은 국면이다. 코스피 2400 근처에서 800 근처에서는 정말 하락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더 힘을 내고 보자. 이렇게 되면 개인분들이 많이 안 보실 거예요. 제가 본 어떤 주식에 관련 어떤 그 조회수라든지 개인적인 그 인덱스를 보면 지금 손을 놓고 안 보신 분이 많으신데, 그런 가운데 제가 보고 있으면 시장에서 분명히 흐름이 조금씩 변화되는 게 보일 겁니다. 저는 그걸 좀 보고 있는 상태고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시장이 조금 안정되고 수급이 조금 변하게 되고, 뭐 그럼 자체는 사실 매크로를 보면서 만들어 드릴 텐데, 머니 스트림이 분명히 흐름이 생길 거라 봅니다. 섹터 어느 쪽이냐, 테마 어느 쪽이냐, 그럼들이 나오질 거라 저는 봐요. 자, 오늘은 제가 바이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바이오도 계속 많이 빠졌죠. 고금리하에서 안 좋게 말씀드렸던 대형주들 다 빠졌던 부분인데,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그 외 큰 제약 바이오주들, 헬스케어들이 오늘 같은 케이스는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들이 실적 관련 기대를 살짝 주면서 살짝 양봉을 크게 냈습니다. 자, 셀트리온도 합병 관련 다시 또 이게 나오고 있죠. 그동안 좀 많이 빠졌는데,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코스닥이나 이쪽에서 큰 섹터를 담당하는 바이오주들이 살짝 저가 매수들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이 뭐냐면, 전체 섹터 제가 2차전지나 뭐 바이오나 뭐 그 반도체 얘기 드리지만 바이오로 계속 빼놓지 않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시장에서 계속 관리를 해요. 외국인들 기관들이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도 전체에서 보는 부분에서 대형주는 매수는 하고 있지 않지만 보는 섹터고요. 그 가운데서 여기는 여전히 개별주, 수급을 좀 크게 보면서 개별주로 대응을 하는데, 알테오젠 오늘 살짝 매수를 넣어놨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체결은 안 됐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65,000원 밑에서는 사도 되는 구간인데 오늘은 6만 원대 살짝 위에 올려놨어요. 지금 오늘 장 끝나고 될 때까지는 매수를 좀 할 생각인데 5일선 기준이 살아있고 5일선 깨지려고 그러면 이게 65,000원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월요일날 우리나라 장이 휴장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밤에 미국에서 또 계속 고용지표로 볼 수 있죠. 미국 경기를 볼 수 있는 고용지표가 나오는데 그럼이랑 다음 주 월요일날 우리나라 휴장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저는 긍정적으로 단기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만에 그때 추석 전에 제가 알테오젠 유한양이 살짝 팔아서 수익 본 적이 있는데 오늘 알테오젠을 좀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 큰 흐름 자체가 지금 등락이 있고 그 가운데 그나마 괜찮은 개별이나 수급주 중에서 골라서 매매를 단기로 좀 하려는 거예요. 조금 지겨운 가운데 매매거를 찾는 그런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로봇은 제가 두산 로보틱스 전 말씀을 드렸는데 5만원 말씀드렸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밸류가 싸진 않아요. 안 좋게 보는 분들은 저도 섹터로 봤을 때는 몇 년을 봐야 되고 지금 당장 큰 시세 난다고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나 메인 섹터 자체가 지금 돈이 잘 안 가고 등락이나 어닝도 사실 그렇게 기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닝 시즌에도 불구하고 돈이 갈 수 있는 테마 내에서 그나마 살아있는 로보틱스 기준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어제 샀던 제 지인분들도 말씀을 아침에 같이 좀 했는데 5만원대 지지를 보는 거예요. 5만원대 지지 받으면서 아직 살아있는 부분이고 끼가 살짝 보입니다. 물론 이게 뭐 크게 붙인다기보다는 단기로라도 수급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유진로봇이나 이 램보우는 유진로봇 조금 더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비슷하게 반반씩 들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같은 케이스도 큰 흐름 문제 없이 조금 더 같이 보려고 홀딩 중이라 보시면 돼요. 그냥 틈새, 시장 틈새에서 테마주 역할을 통해서 포트를 단기로 보고 있다. 아직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2차 전지나 반도체는 내일 한번 큰 흐름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크게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여전히 말씀드렸던 과매도권이다 보니까 팔 건 없고 큰 흐름 자체나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매수가 크게 안 들어오고 에코프로 기준으로 계속 보면서 이 세 개들 포스코홀딩스는 어닝 시즌의 비전 같은 거 보면 조금 기대를 한다 그랬잖아요. 자, 포스코 DX까지 간만에 포함시켜서 같이 좀 보면서 흐름 보겠습니다. 지금 신용이 사실은 코스닥은 많이 빠졌어요. 이미 미리 빼놨기 괜찮은데 포스코라든지 이런 쪽에 개인 시총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된다 하지만 코스닥이 아니고 코스피 쪽이고 어닝이나 비전에 대한 기대는 있기 때문에 포스코나 이쪽도 뭐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고 바닥 만드는 밴드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는 뉴스 좀 나오고 있죠. 여전히 지금 나스닥이나 빅테크 기준이고 제일 잘 버티는 종목이고 항상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어닝 시즌에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엔비디아 핵심 종목인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어닝 시즌 나올 테지만 어쨌든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를 좀 깠어요. 지금 HBM 나와봐야 너네들이 수율이 잘 안 나온다. 하이닉스가 그래도 괜찮다 하면서 하이닉스가 잘 버티고 있는 상태거든요. 뭐 빠져서 하는데 아직 뭐 파지를 못하고 중기포트 기준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 소부장은 여전히 하나마이크론 들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삼성전자 관련했지만 전자가 좀 약하다 하더라도 오늘 플러스 나 있어요. 지금 뭐 바닥 가운데서 과매도권이라 저는 보고 있는 상태고 전자가 이제 6만원 중반까지 다 왔죠. 지금 환율이라든지 외국인 수급 보고 있는데 여기서 팍 빠진다기보다는 지금 2400포인트 그 다음 1340-50원 환율 기준 그 다음 삼성전자는 6만원대 중반 기준에서 바닥 밴드 등락 만들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내일 한번 정리를 다시 해드릴 텐데 사실 시장이 흘러가는 흐름이 그래요. 9월달 들어서 저희가 사실 좀 많이 조정을 받고 간만에 한 달 동안 사실 좀 물려서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있긴 한데 올해 들었을 때는 가장 큰 조정 같아요. 가장 큰 조정이지만 결코 큰 흐름 바뀐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 저희가 흐름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볼 그런 타이밍을 찾고 있습니다. 자, 수비 방어도 한번 간만에 말씀드리죠. 그 사이에 워낙 지금 딱 빠지면서 되는 게 없었는데 요새 보면 작은 신규주들이 있어요. 제가 신규주들 상장되면 흐름이 조금 괜찮아진다 말씀드렸는데 확 빠지는 게 아니라 단기 등락이 좀 빨리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산 로보틱스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거는 작은 신규주가 아니라 큰 신규주입니다. 자, 양자 컴퓨터라든지 또 개별적으로 재료 내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큰 섹터나 테마 아니고 개별 흐름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전히 하지 않습니다. 해봐야 정신 없어요.
자, 금주 3일 동안 그렇게 좋지 않은 장세에 고생 많으셨고요. 하지만 9월달 지나고 10월달에 작년 10월달에 제가 밸류나 수급이나 이 변동성, 과매도급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좀 지켜보자. 분명히 시그널에 보인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내일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 한 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이 한글날 휴장이기 때문에 주말에 한번 같이 정리하시죠. 감사합니다.